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긴축의 경계감 속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장 초반부터 파란불 켰던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파란불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해 가면서 2320선 안팎에서 현재 등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6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총 상위 종목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또 빨간불 켜는 종목 별로 없다시피 하는데요.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 넘게 급락을 하면서 내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가 부각되는 것은 또한 국내 증시의 하반 압력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을 또 축소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 흐름 잘 파악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진통이 상당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초저녁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이번 예산안 처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 처리 기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이 감액되고 3억 5천억에서 4조 원가량이 증액돼 총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정부의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이재명 부회장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3,525억 원 편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법인세 인하가 또 뜨거운 간자이기도 했는데 예산 부수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법인세 인하가 부수 법안의 쟁점이었는데요. 모든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로 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 원 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랐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세율은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업 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내년도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대 후반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경제 전망에서 내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 경제 성장률은 1.7%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특히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이후에나 성장 부진이 완화된다면 기준금리도 인상 기조를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은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은이 설정한 내년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예상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통화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한은이 지난달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기준금리 상단은 3.5% 선이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한 차례만 0.25%포인트만 올려도 금리 상단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새해 첫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글로벌 전략기지로 육성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 취임 후에 글로벌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이후 두 번째 해외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함인데요. 베트남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0년 3월 하노이에 착공한 베트남 R&D 센터는 지상 16층, 지하 3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로 동남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R&D 인력 3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총 6개의 생산법인, 1개의 판매법인, 그리고 1개의 R&D 센터를 두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모두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추가 투자를 하게 될까요? 네, 업계에서는 출구 전략으로 베트남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장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또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반도체 기업의 탈중국 대안으로도 베트남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북미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안 위협이 적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 TV, 카메라 모듈 등 현지에서 다 생산을 하면서 베트남을 아시아 핵심 생산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동행한 경영진을 살펴보면 정현호 부회장, 노태문 사장,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등인데요. 이에 따라 추가 투자를 단행하게 될 경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을 검토하게 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시광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 서울경제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우리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반등한 지 이틀 만에 다시금 조정을 보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3.2%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불거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까지도 제기가 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양대 시장도 오늘장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하락폭 이어나가고 있죠. 현재 1.5%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32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전기가스 관련주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73% 내린 69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출판 업종만이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95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1,155억 원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을 해주었고요. 개인이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살펴볼 첫 번째 특징 테마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있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 관련주 사이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이와 함께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연말 격포제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회사의 감기약 원료 수입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연말까지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지수 하락과 함께 이러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앞타바이오가 5%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샤페론도 7% 넘는 하락세, 인바이오젠도 현재 6%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업종 테마로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실적 부진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듯한 눈치였는데요. 이 관련주들이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게 되자 오늘장 국내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 빠지게 됐고요. 마이크론이 3.44% 하락, 엔비디아는 7%, 램 리서치까지도 8% 넘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조정 보여지고 있고요. 미코가 3%대, SNS텍 5%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첨보도 현재 3.82% 내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이 레고캠 바이오가 항체 약물 결합체의 원천 기술을 미국 암젠에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전일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3천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죠. 오늘장에서 주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CI 평가 정보는 하느니 내년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게 되면서 대출 업무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네이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네이버의 주가가 반토막은 났지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즈니스의 수익성 강화와 글로벌 M&A를 통해서 내년에도 20% 넘는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오늘장 지수 하락과 함께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7만 9,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할인 행사를 통해서 전기차 일부 모델의 판매가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자 이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됐죠. 그 밖에도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한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게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도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4%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18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업계가 국제선 여객수 회복을 발판 삼아서 신규 인력 채용 그리고 노선 증평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의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힘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종목별로 오늘 시장이 좋진 않고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약간의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관점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 쪽에서 순매수 1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순매수 5위가 SK하이닉스인 걸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제 LG에너솔루션입니다. 우선 외국인이 순매수 2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LG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전일 급락하면서 이 관련 이 전기차 대표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약간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테슬라가 전기차 일부 모델의 판매가를 낮추겠다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상승세가 그 전에 그 상승세를 지금 차익 실현으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이 안에서 LG에너솔루션을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자 수급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저가 매수세로 종목들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주로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닥에서 5번째로 많이 사는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이제 어떤 주식이나 이런 주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이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3분기 때도 역대 최고 매출액을 경신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내부 외환이 많았죠. 하지만은 이제 그 2020년 이후에 어떤 효율적으로 비용 집행을 했었고 또 영업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외형 성장의 비결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해외 법인적 확장 그리고 이 일반이 교육을 통한 해외 공략에 대한 메커니즘이 좋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로 우선 밸류 세그먼트를 앞세우면서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중고가 쪽에서의 세그먼트 시장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괜찮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 오스템 임플란트였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끝모를 추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 우려와 오너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어제자 9%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14년 만에 가장 심한 수급 불균형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우려감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모습입니다. 날로 확대되는 미증시의 기술주 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시장의 하락과 함께 기술주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받아들였었는데 이 변동성이 특히 아래로 하방으로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잠잠해지지가 않았죠. 특히 반도체도 큰 상황인데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하방 변동성은 굉장히 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내년 23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고 가격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발표들 많이 했었죠.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나왔었던 금년 상반기부터 사실은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하락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도 낸드 쪽에 있어서의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낸드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그런 반도체 회사들은 좀 더 큰 타격이 있었고 낸드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도 뭐 좀 덜 할 뿐이지 그래도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에선 마이크론과 같은 그런 업체들은 실적에 대한 큰 폭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자 나오는 기업들까지 발생을 했죠. 이 치킨 게임 이후에 반도체 업체들이 합종 연횡으로 회사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정말 좋은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었는데 이제는 가격에 대한 하락, 사실 코로나 때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반도체주의 모습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좋지 않아진다. 그러면 회복에 대한 시기도 좀 더 늦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그러니까 전전일 밤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어젯밤이 아니라 그제밤이죠.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CEO의 자신감 있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게 사실 자신감은 좀 없어 보이죠. 근데 확실히 좋아진다 이런 코멘트에 의해 공급량 줄이겠다라는 부분들 시장은 그 뒷단 자신감 없는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락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이 확인되는 시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가야 될 것 같고 최소 1분기 말 빠르면 1분기 말 늦어도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2000지 같은 경우 본다라면 테슬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그동안 테슬라는 계속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CEO인 앨런 머스크에 대한 CEO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런 이 트위터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 말 한마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인 가격이 출렁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를 본다라면 최근에 하락하는 이유는 테슬라 자체를 넘어서서 전기차 업체 자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많이 시장에서 좀 인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디에서의 생산량이 준다, 어디에서의 가격 할인이 나온다, 어제밤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들어간다는 부분. 근데 이제는 전기차가 예전만큼 잘 안 팔리니 가격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중국 시장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얘기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팔리는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줄어드나 보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늘어나는 건 맞지만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대감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떨어질 때에 이 가격적인 부분들은 다시 올라갈 때의 그런 타이밍을 잡기에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모멘텀은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초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23년도 1분기 정도에는 뭐 숫자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 잘 나오는 숫자가 가시화된다라면 그 시기가 반등에 대한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미국의 기술주 위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의 또 산업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시장에 잔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실적 부진 그리고 조금 더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 최소 1분기 말에서 2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발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이 두 기업의 최근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이 기보유자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고점을 본다라면 63,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물론 이제 이 9월 달에 5만 원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9월 말에 8만 원 정도에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95,000원 정도 갔었고요. 11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8만 원이 붕괴되는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은 비슷한데요. 하이닉스가 좀 덜 올랐었고요. 고점이. 그리고 좀 더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이런 부분들 모두 부진했지만 하이닉스에 좀 더 심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둔화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최상위 두 종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매도까지 좀 같이 받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반도체는 반도체 관련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가격, 사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후반 정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각들은 사실은 이제는 쏙 들어갔죠. 2분기 정도, 2분기 이상 지나야지 이 가격에 대한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시기는 빨라도 1분기 후반 혹은 2분기 정도 돼야지 가격에 대한 반등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이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내년 실적 떨어지더라도 이 지금 주가는 좀 싼 부분이 있고 반도체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을 할 가능성은 사실 가능성은 좀 낮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있고 좀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주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추가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년 1분기 후반과 2분기쯤에 또 주가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저가 매수로 공략해보는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주가가 다소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발 충격에 휩싸인 2차전지주의 약세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관련주의 흐름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 약세를 보이는 이 종목들 단기간에 끝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테슬라의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면 최근에 테슬라 조정받을 때는 국내 2차전지들 같이 크게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 속도가 둔화된다. 업황 자체의 둔화를 최근 들어서 리스크로 나타냈었기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생각해 본다라면 미국에서의 테슬라가 반등에 대한 부분은 국내 2차전지주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본다라면은 우선은 23년 상반기, 그러니까 조금 더 압축시킨다면 1분기 정도, 1분기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실적에 대해 24년도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다시화가 나오는 시점, 혹은 23년도 1분기에 확실히 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전기차 업황의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업황 둔화 우려감이 사그라들려면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 이 공포심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숫자에 대한 다시화되는 시점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반등 예상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실적 발표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미국의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확대시키기도 하면서 이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또 반도체주의 낙폭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업종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내년에 2번 혹은 3번 있을 가능성이 가장 좀 높습니다. 2번 한다 그러면 25bp씩 2번에서 50bp, 3번 한다 그러면 75bp죠. 미국 FOMC가 23년에는 2월과 3월 그리고 5월과 6월 상반기에는 이렇게 4번이 있습니다. 이 4번 중에 2번에서 3번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25bp씩 올렸을 때는 시장의 충격은 좀 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정도 올린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시장은 보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12월입니다. 매수세가 많이 실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철저하게 좀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배당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은행 관련주들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년도 실적, 금년 실적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는 은행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한 종목들도 확실히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개방 시점 내년 3월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더 강하게 문을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뭐 분위기 좋죠. 식품이라든지 뭐 미디어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좋은 모습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LCC 같은 종목들까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 혹은 배당 관련된 종목들로 좀 슬림화시켜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연초 리스크 최소화 전략으로 배당 관련주, 중국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글로벌 금융 이슈를 핵심으로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통통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또 통통하게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해지는 배종찬입니다. 네, 네. 통통 배종찬 소장님. 네. 올 한 해 또 코스피의 등락률이 또 G20 국가 중에서 거의 예.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19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 러시아를 빼고는 거의 뭐 꼴찌 수준인데 22년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그 러시아랑 비교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정신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하느라고. 네. 그리고 또 푸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의 정시와 우리 정시가 비교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변동성이 컸다. 불확실성이 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외부 요인에 굉장히 민감한 경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수로만 버틸 수 있는 나라다. 가령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올해의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고자 들어간 게 다 많아요. 네, 고유가, 그렇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기다 대고 뭐 아무리 종목을 이야기를 해본들 뭐 2분기, 4분기 이야기를 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를 한 뭐 몇 개 단어로 줄여버리면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본 한 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자이언트일지 빅스텝일지 베이비일지 울트라가 혹시나 내는 건 아닐지 여기에 온 정신이 팔려버렸던 한 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통통경제에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우리가 뚫고 나갈 방법이 없다. 물론 종목도 중요합니다. 오늘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 지금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전기를 빵빵빵 써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뭔가 터널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터널 안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요. 근데 터널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속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주식을 정시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된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주식. 뭐냐? 과거는 뭡니까? 실적이죠. 이제 실적을 보는 거죠. 현재는 뭡니까? 수급. 현재도 좋아. 그다음에 미래는 뭡니까? 가치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 종목은 저 기업은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뭐 투자가 많이 되는 상태야. 그런데 올 한 해의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무색해져 버렸다. 왜? 공급망도 차질이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버리고 있죠. 이거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건 정말 뭐 요즘에 우리 2030 세대용 어쩔 TV를 해야 되는, 네. 물론 이 TV는 우리 서울경제 TV입니다. 서울경제 TV를 많이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이 증시 용어 중에서도 PER을 기억을 해둬라. PER이 뭡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PER 여러분들 다 압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ER이 낮을수록 뭐예요? 낮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저평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PER이 높은 걸 찾을 때가 아니다. PER이 높은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대체로 IT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장주를 쫓아갈 때가 왜 긴 터널을 지나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하튼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보면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가 있어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찾아내보면 있어. 그걸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올 한 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또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보는 한 해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실적과 수급 또 가치가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공급망도 차질이 있고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7년 만에 적자로 전환을 그렇죠. 했고요. 또 주요 기업 역시 뭐 감산, 뭐 감원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이 반도체주가 회복이 된다고 해도 예상보다 더디고 낮은 수준의 회복이 될까요? 자, 우리가 이 반도체는 중요한 것이 뭐가 회복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반도체는 이른바 우리 이제 산업의 쌀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피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철강을 이야기했거든. 포스코야. 네. 근데 요즘에 뭡니까? 반도체거든요. 모든 제품에 지금 우리 방송국의 카메라, 모니터, 심지어는 이 앞에 놓여 있는 노트북,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지금 반도체가 이 시장이 위축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그렇죠. 없죠. 네. 수요가 없죠. 그럼 수요가 왜 없느냐?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물가 올라가는 걸 탁 정지시켰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네. 이제는 좋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제 물가를 잡아버리게 되면 이 아래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웬만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돈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경제는 미래예요. 경제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돈이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전자제품, 뭐 그냥 50인치 괜찮지 뭐. 월드컵도 50인치 보니까 뭐 볼만하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회복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반기에 뭘 회복이 돼요?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맥락을 찾아야 되냐 하면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보유 자산에 여력이 있다. 그리고 TSMC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일본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공동 투자를 하고 일본도 공동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TSMC와 지금 우리가 이전만 해도 반도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텔, 뭐 퀄컴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예요? 삼성 아니면 누구? TSMC 이야기한다. 대만이야. 미국 회사 없어. 일본 회사 없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 반도체는 메모리, 낸드 플래시가 아니라 뭐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파운드리는 뭐다? 맞춤형 반도체.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막 정말 조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냉장고가 있다. 사물 반도체가 사물 인터넷이 들어간다. 거기는 맞춤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팹리스는 뭐예요? 팹리스는 이 반도체의 설계. 왜냐하면 이게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TSMC, 삼성전자의 이제는 관계가 되는 그런 회사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막대한 재정과 자본이 투자되는 어디 쪽으로 간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파운드리나 팹리스, 시스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럴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관련이 되고 있는 협력 회사가 어딜까?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그 금방 나옵니다. 우리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 뭐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SFA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있죠. 또 KC텍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지금은 좀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회복될 때 먼저 회복되겠죠.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단연 따봉이에요. 엄지척. 네. 따봉. 근데 70%야.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뭐 10% 될까 말까예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의 전쟁은 가격도 더 비싸고 수요도 더 많아지고 시장도 더 커져.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마치 설국열차처럼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앞칸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뚫어져라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와 이 다른 또 TSMC와도 연관이 되는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밸류체인이 되겠죠. 이 협력업체가 어디인가. 이걸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사모으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반도체 업황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비메모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차 전지주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는데 내년 역시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차 전지에 좀 신규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뭘 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2차 전지는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좀 봐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숲은 다 알아. 숲이 무성하리라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숲이 이 숲에 어떤 부분에 잣나무가 있는지 참나무가 있는지 버드나무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투자의 비법이고 해법이라는 겁니다. 왜? 아니 2차 전지가 잘 될 걸 다 알아. 이미 우리 시총의 2위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또 삼성 SDI 잘 될 거 다 알아. 그런데 물론 등락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고 뭐 2차 전지 그렇게 뭐 힘을 못 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잘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대형주가 돼버린 것을 뭐 사모은다라는 것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자, 2차 전지와 관련한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에 뭐를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밸류체인 무엇일까요? 그렇지. 장비주와 너무 잘하죠. 장비주와 소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주가 뭐냐? 지금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엠플러스나 일진 머티리얼스나 하나기술이나 에코 프로비엠이 있고 또 CIS가 있고
DA 테크놀로지가 있죠. 자, 이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계속 장비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그랬잖아요. 밸류 체인은 아니 이 기업들은 누구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니 다른 2차 전지 업체하고도 미국에 있는 기업 2차 전지 다른 국가에 있는 2차 전지 기업과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소재주로는 뭐가 있죠? 대기업인 SKC도 있죠. 대보 마그네틱도 있죠. 호이즈도 있죠. 나노 신소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이들 중에서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고 더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방산도 있습니다. 또 차세대 효자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IRA 수혜주로 꼽히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높아지고 있는 이 K방산 올해 대비 내년의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저는 끝내 이길이라. 끝내 이길 종목들이 뭐냐? 바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을 하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이잖아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30 기후 대응에서 2040, 2050,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친환경이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OCI나 하나솔루션이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기업들이 이제는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기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뭐 때문에? IRA 법과 관련되는데 중국을 배제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았는데 중국을 배제해 주니까 이 신재생 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 후내년 상반기에는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있고 원전은 어떤 효과? 사우디, 중동, 자 체코 이들 국가에서 이제는 원전인데 SMR 소형 원전이죠. 더 안전하고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 근처에도 원전을 건설을 하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소형 원전을 건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전의 건설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국가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이나 한전 KP 당장 사우디도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이 AS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관리 비용까지도 포함이 될 거고 방산은 왜 좋냐? 지금 폴란드가 대통령까지 나와서 우리 무기가 폴란드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환영식을 할 정도의 무슨 이야기냐? 우리 K9 자주포 그다음에 전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성비로 세계 최고의 제품이에요. 깜짝 놀래. 아니 전차가 가다가 급정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주포가 360도 회전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포탄을 넣고 연발로 발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보니까 이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요. 얼마 전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감동의 연설을 해버렸죠.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주겠다. 더 싸워라. 푸틴도 핵을 이야기해요. 안 끝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폴란드의 배후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다. 저는 이제 곧 방산 수출 국가로 한 5위 안에 올라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시간이 언제냐인 것이 문제인 것이지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와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죠. 또 우리가 LIG 넥스원도 있죠. 이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방산 중에 딱 한 가지만 담아야 한다면 탑픽 종목으로 무엇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으로는 방산과 석유화학을 우선 담으셔야 되고 그래서 석유화학이 지금 이것도 빈살만 효과입니다. 지금 샤힌이라고 하는 이게 이 아랍어로 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롯데 케미컬과 연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가라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단기적으로 닭빛 종목들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자세하고 풍부한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통통 경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